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 미상이라는 내용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는 집행안을 통해서 그 현황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집행안은 그 현장을 조사로 방문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집행관은 현장을 가서 이 점유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말을 토대로 점유를 어떤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점유의 기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점유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을 방문했는데 점유자가 있지 않습니다. 집에 사람이 맨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부재 중이다. 이때는 이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세대 열람을 하죠. 전입세대 열람을 하죠. 이 전입된 모든 자들의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이 자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서 세대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자들이 경매 절차에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 관계 있는 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도 안에 없다. 전입은 되어 있다. 이때에는 이 전입된 자들 모두를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해 버립니다. 이 등록된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다. 이러면 이 자들에 대한 지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이죠.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나한테 인수되는 다른 권리가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특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하지 못하면 비켜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계속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결국 확인되지 않은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부담입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소멸 기준권리보다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이자는 앞서지 못하는 지위, 반면 소멸 기준권리보다 앞서는 대항력이라면 이자들은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역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혹시 모를 대항력 때문에 승계되는 지위, 즉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지위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미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멸 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전입이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확인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에 대한 여부를 보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관 현황조사서에서 우선 첫 번째로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매각 물건 매수서에는 임차인 현황이 미상으로 등록될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이 미상은 대개 부재 중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하러 갔는데 가서 확인하지 못했다, 즉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사람이 집에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경매 사건이 진행되면 경매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매 정보지 같은 확인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매수인은 이 전입된 자에 대한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이 인수하는 것인지 또는 인수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임대차 관계가 미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소멸 기준권리보다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전입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입찰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 미상이고 이자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을 해서 그 보증금을 인수시킬 목적, 계속 사용 수익을 하면서 새로 매수인에게 인수시켜서 계속 주장하겠다. 자기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렇다면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지위, 즉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진행되는 사례에서 그 내용을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4월 15일 전입한 자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전입한 자가 있네요. 2019년 12월 23일 전입을 했습니다. 이자는 임차권 등기를 했고 경매 신청인입니다. 경매 청구지에서는 대항력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 이 두 사람은 2021년 7월 27일, 2019년 12월 23일 전입했지만 보증금과 차임이 미상이고 이자는 대항력 없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고 배당금 또한 표기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신청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증금 차익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집행관은 2022년 9월 1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 그리고 점유관계 조사서 내용을 보니 점유관계를 임차인 별지 점유라고 기록하고 있고 기타 사항에는 3줄이 있습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위해서 방문했다. 폐문 부재로 소유자, 점유자 만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역 결과를 기재했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내역과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등본이죠. 세대주로 등록된 최모 씨와 동거인으로 등록된 박모 씨를 임차인으로 각 보고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주 이모 씨, 동거인 박모 씨, 이자는 전입을 했다는 소리겠죠. 조금 전 확인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작성한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확인해 보면 부동산 현황은 마찬가지로 폐무무죄로 소유자, 점유자 만나지 못했다. 그 조사서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최모 씨는 세대주였고 박모 씨는 같이 있는 동거인으로 기록되고 있답니다. 당사자 9분의 임차인으로 각 등록을 했고 나머지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미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등록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입일자는 2019년 12월 23일, 2021년 7월 27일로 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2020년 6월 17일 압류 등기가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소멸 기준 관리가 되는 것이고 점유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3명 있습니다. 이자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사항, 임차권 등기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보증금은 1억 2천, 권리신고 또한 주거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증금도 같은 내용이죠. 이자의 전입은 2019년 4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확정일자를 보다 빨리 받았지만 전입한 날짜 그 다음 날 기준 4월 16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자의 대항력은 최선순위 설정인 소멸 기준관리보다 빠른 지위에 있는 것이죠. 박모 씨는 확인한 바와 같이 이자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이자는 최선순위 설정, 소멸 기준 관리보다 늦은 임차인인 것이죠. 물론 이자가 임차인인지 그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세대주로 등록된 최모 씨는 소멸 기준관리보다 빠른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단순히 전입된 자의 지위는 이자
그리고 이자, 형식상 대항력 있는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등록된 임차인, 전입된 임차인 미상의 자죠. 항상 이렇게 법원에서는 유의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자 소멸 기준으로 되는 것이죠. 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가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을 주의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의 지위를 현재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이 이 건물 전부를 임차하고 있는 것 봐서는 이자의 지위가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보기는 힘든 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전입상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 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임차인, 이런 자가 지위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즉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신청인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는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른 지위가 있다면 입찰을 참여할 때 이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빠른, 즉 선순위 임차인일 수도 있다는 확인을 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입찰하는 자가 이런 내용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면 입찰은 보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임차인 미상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진행되는 경매 사건에서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일 때 임차인 미상이 나타나면, 첫 번째, 우리는 전입세대 열람으로서 이자가 최선순위 권리보다 빠른 지위에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에 전입된 원인이 임차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의 가족인지 다른 원인으로 있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입찰을 참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대차 보증금의 인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임차인 미상에 관한 부분은 기초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